안녕하세요. 부동산 PF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부실이 늘어나면 저축은행, 뱅크런 배제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무리하게 부동산들을 계속 일으켰던 겁니다. 아파트 짓고 고분양가에 팔아내고 뻥튀기 하고 자전거래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팔아대다가 이제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도 생각보다 안 많고요. 그동안에 고가 분양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걸 감당할 사람 없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집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뻥이 너무 심했던 거죠. 뭐 집마다 전부 다 10억이다 그러고 20억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주변 시세보다 얼마가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뻥을 쳐도 너무 심하게 뻥을 쳤다라는 겁니다. 저기 뭐 평촌 이런데 25평 아파트 9억에 분양했다가 할인 분양한다고 1억 가져서 8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못 가지는 거죠. 왜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물가가 계속 치솟아서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하겠냐라는 거죠. 언론의 뉴스들은 지금도 계속 부동산으로 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람들은 점점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최근에 저축은행들 뭐 대출이 뭐 어이가 없죠.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랬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대구 쪽인가요? 대구 쪽에. 뭐 다인건설인가요? 뭐 돈 빌려주고 그 건설사가 공사도 중단이 된 채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 중앙에서는 충당금 정리봐라 그러니까 중앙회를 상대로 못하겠다고 소송 걸고 이러면 이제 막장이죠 막장. 뭐 거의 끝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몰라 나 그냥 쓰러질 거야 이러고 나와버리면 그죠. 저축은행에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던 예금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이제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이런데 돈 넣어놓으면 나중에 돈 못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IMF 때도 살아남았던 게 새마을금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이죠. 그때 살아남으면 지금 그러면 건재하다라는 겁니까? 또한 선동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한테. 모든 저축은행이 모든 그 새마을금고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으시라. 그렇게요. 물론 일정 부분은 모든 새마을금고와 모든 저축은행이 뭐 부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뺄 필요는 없다라는 말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금융감독 원장도 아니고 뭐 모든 저축은행 모든 새마을금고 하나하나 다 까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다 얘기해 줍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놈한테 가서 뭐 돈을 내고 듣든지 컨설팅을 받든지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뭐 뱅크런 배제 못해 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자는 얘기 나온다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저축은행이 있는데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대 주요 은행은 금감원에서 관리하잖아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요. 뭐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저축은행이 고위험 사업장 비중이 30%가 된답니다. 연체율도 뭐 1년 만에 2배가 넘어댑니다. 이게 뭡니까? 저축은행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론 뉴스는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에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참 많죠. 정신 나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한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하나요? 과격하나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희망, 막연하게 긍정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제대로 잡겠다라고 역대 정부보다 제일 많이 떠들어댔지만 제일 개판을 쳤고 제일 폐악질이 넘쳐났던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적자도 엄청났죠.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 이후여서 그랬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너무 많이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제대로 초기부터 조정했더라면, 전자금 대출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주지만 않았더라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신고제가 아니고 등기제로만 바꿨더라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 거품들이 그렇게 커졌을까?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참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됐는지 이 지경이 되게 참 나 몰라라고 방치했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화가 많이 나죠. 대한민국이 그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후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요. 물론 다른 잘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